자, 이제 고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 있죠. 페이지 3페이지. 첫 번째 큰 단원 해가지고 문학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첫 번째 문학의 기능 그냥 보시고, 두 번째 문학의 갈래 있죠.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 네 가지로 나누었죠. 시, 소설, 희곡, 수필.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문학은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운다? 시, 그 다음에 소설, 수필, 희곡. 중학교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문학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정적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정적 갈래. 그 다음에 소설은 서사적 갈래. 서사적 갈래. 수필은 희곡적 갈래. 교술적 갈래. 교술적 갈래. 그 다음에 희곡은 희곡적 갈래. 그래서 총 네 가지로 나누게 돼요, 문학은. 그래서 시는 가장 큰 특징은 거기 나온 대로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 시는 운율이 있다. 그 다음에 함축적이다.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함축적. 시는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 운율이란 건 리듬감, 함축이란 건 속뜻. 그래서 시 하면은 운율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서술과 묘사로서 표현되고, 서술과 묘사로서 표현되고, 뭐가 있다? 서술자가 있다.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이 존재합니다. 시점. 그래서 시험에서 서술과 묘사, 서술자, 시점 문제는 항상 나와요, 소설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소설은 뭐다? 허구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우리가 체험을 쓴다. 체험을 쓴데 어떻게 쓴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 다음에 자유롭고, 그 다음에 체험이란 건 각자 다르다. 뭐가 드러난다? 개성이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희곡은, 자, 소설은 서술과 묘사, 희곡은 대화와 행동. 대화와 행동으로서 표현한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허구입니다. 허구. 자, 그래서 우리가 시, 소설, 수필, 희곡 네 가지 것을 꼭 생각하셔서 뭡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교재 보세요. 자, 시에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나타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다? 운율 동그라미에서 운율. 운율 동그라미 넣으시고, 자,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운문문학. 자, 소설, 수필, 희곡은 운문이 아니라 뭐다? 산문이다 해서 산문문학. 시는 무슨 문학? 운문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 보세요. 작가가 그의 사상에 따라 상상해낸 이야기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 밑에다 써놓습니다. 허구. 그 다음에 산문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 다음에 희곡. 희곡은 무대 위에서 공연 동그라미 넣으시고, 무대 위에서 공연. 그 다음에 수필. 수필은 뭡니까? 자,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고 개성. 개성 동그라미 넣으세요. 자유, 개성. 그래서 각 장르별로 시, 소설, 희곡, 수필 특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얘기한 것에서 최소한 뭡니까? 2문제 내지 3문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자, 그러면은 그 특징에 따라서 첫 번째 세봄, 김지아부터 봅니다. 김지아. 자, 본문 보세요. 벚꽃 치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그래서 이것은 뭐다? 시입니다. 시. 시인데 갈래에서 보시면 무슨 시다? 자유시, 서정시다. 자유시, 서정시. 동그라미 써요.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운율 있죠. 운율.
뭔 율이다? 내재율이다. 내재율. 그 다음에 주제. 조화를 이루는 자연, 삶의 아름다움. 자, 그러면 거기서 해석을 한번 보세요. 벚꽃 치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자, 여기서 나와 있죠. 벚꽃 네모놓으세요. 벚꽃. 그 다음에 푸른 솔 네모. 자, 벚꽃하고 푸른 솔. 자, 벚꽃 네모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솔? 푸른 솔. 자,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아름답죠. 순간적이다. 근데 화려하다. 근데 푸른 솔은 뭡니까? 영원합니다. 근데 화려한 맛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벚꽃은 뭡니까? 색깔이 아름답고 푸른 솔은 뭡니까? 푸른색이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뭔 심상이라고 한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고, 자, 색깔이 뭡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색채 대조가 있다.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에서 자, 시각적 심상이 있고 색채 대조가 있다. 그러면 색깔이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시각이란 건 뭐다?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뭔 심상? 시각적 심상, 색채대조. 그래서 벚꽃은 순간적이고 화려하고 푸른 솔은 영원하지만 화려하지는 않다. 둘 다 뭐다?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다? 조화로운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벚꽃하고 푸른 솔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벚꽃이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고 푸른 솔을 좋아하다 보니 뭐마저 좋다? 벚꽃마저 좋다. 그래서 조화,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색채 대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두 번째, 자, 작은 단어는 아버지의 유물 있죠? 아버지의 유물. 자, 옆에 갈래 보시면은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뭡니까? 민담 이렇게 나와 있죠? 민담 동그라미 있어요. 민담. 자, 민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설화 이렇게 설화. 설화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설화에는 자, 신화, 전설, 또 민담이 있습니다. 자, 신화, 전설, 민담. 세 개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신화는 뭐다? 신이 등장한다. 전설은 뭐다? 인간이 주인공이다. 민담은 뭡니까? 인간도 주인공이고 동물도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자, 신화는 신이 등장하면서 뭐다? 신성한 신성성이 특징이고, 전설은 구체적인 장소, 지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설 이렇게 얘기해, 전설. 그 다음 민담은 뭡니까? 옛날 얘기,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막연한 공간, 시간, 막연한 시간 공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화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설화의 종류는 뭐가 있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신화는 신성성, 단군 신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설이죠, 전설. 전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전설의 고향 있죠, 전설의 고향. 텔레비에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전설의 고향. 그 끝부분에 보면은 항상 지금도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어느 지방에 전해져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나 지명이 들어가면 뭐다? 전설.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 이런 것은 뭐다? 민담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다? 민담입니다. 민담. 그래서 성격에서 보시면은 서사적이란 말 있죠. 서사적 동그라미 서사적. 서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적, 비현실적. 우연적, 비현실적은 이제 우리가